매년 그 횟수를 거듭할수록 내용과 수준이 남달라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는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19년 5월 말에 또다시 출발합니다. 지난 6년간 매년 봄과 가을에 진행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오며 이젠 명실상부한 명품 이스라엘 회복 순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해온 브레드TV의 이스라엘 회복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선 2019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는 무화과 코스는 이스라엘을 이미 한번 다녀왔거나 좀 더 색다른 이스라엘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와 동시에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을 내려다보며 기도하고 또 메시아닉 주와 함께 텔아비브 거리에서 전도 찬양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네게브 사막의 베두인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모닥불을 피워놓고 메시아닉 찬양 가수의 찬양을 듣고 사막의 별을 올려다보는 아주 감동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쉽게 방문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군부대를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요. 또 저희는 갈릴리 호수에서 청소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 하나라도 도움이 되자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의 이런 특별한 시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6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올리브 코스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과 통곡의 벽, 시온의 친구들 박물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유대 광야와 마사다, 예수님의 품속과도 같은 사역지 갈릴리 호수, 이런 기본적인 성지도 방문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회복과 용서, 제3성전, 루터의 두 얼굴 등 제가 만든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관람하고요. 메시아닉주 과정과 메시아닉주 교회를 방문하여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들에게서 직접 듣고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올리브 코스로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 중에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경유해 가기는 하지만 가격이 조금 저렴한 A팀, 그리고 대한항공 직항으로 가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B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무화과 코스, 올리브 코스 모두 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스라엘에 관한 아주 깊고 재미있는 강의를 1시간씩 진행하고요. 또 매일매일 그 현장에서도 특별 현장 강의를 진행하면서 감동과 은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꿈꾸던 곳, 한번 꼭 와보고 싶은 곳, 그리고 그런 곳에 와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이스라엘에 와서 눈물 없이 감동을 채워봤어요. 이번에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저희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프로그램은 이미 수년간 여러 차례 진행해온 터라 저희는 이스라엘로 언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보고 경험하며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서로 좋은 시간이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은 여러분 앞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레드TV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회복순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에 푹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상사병에 걸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리운 이스라엘, 또 가고 싶은 이스라엘, 꿈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이런 마음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이죠. 무조건 이스라엘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7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4월 9일 이스라엘 선거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총선 이전에 있었던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중동 평화안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선거 전 네타냐후 총리는 서한 지구의 이스라엘의 주권을 확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자신이 재선될 경우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4월 9일 이스라엘 선거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총선 이전에 있었던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과 베니 간츠 대표의 청백당은 각각 35석의 국회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양당 모두 이스라엘 의회 전체 120석 중에 과반 의석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연립정부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리쿠드당은 초정통파 및 우파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65석을 차지했고 청백당은 중도좌파 및 아랍 진영과의 연합을 통해 55석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쿠드당이 과반 의석인 65석을 차지함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의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재선에 성공한다면 네타냐후는 5선에 성공해 이스라엘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총선에 앞서 기소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만델블릿 법무장관은 지난 2월 28일 네타냐후를 부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청문회는 올해 7월에 열릴 예정이며 최종 기소는 6개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리쿠드당을 포함해 샤스, 베이테누 등 61석가량의 우파 정당 대다수는 선거 전 네타냐후가 최종 기소 후에도 사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베니 간츠 대표가 국민들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패배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백당 당원들에게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의 논의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בהינתן מצב הגושים, זו המציאות. המערכה לא תמה, הדיאלוגים מתקיימים, הנשיא צריך לקבל את החלטותיו, את ההמלצות ואת ההחלטות. אנחנו נעמוד בקשר עם מי שצריך, אבל אנחנו מסתכלים בחזרה לסיבה שבנו, וממנה על המטרה שאנחנו הולכים לשרת. אנחנו כולנו דמוקרטים, כולנו מקבלים את החלטת העם, כולנו מכבדים ומקבלים את החלטת הנשיא, ואת אשר יצא ממנה.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 결과 발표 이후 이스라엘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일주일 내에 연정 구성 가능성이 높은 당수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연정 구성권을 줘야 합니다. 지명된 총리 후보가 42일 안에 연정을 출범시키면 총리직에 오르지만 연정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은 다른 정당 대표를 총리 후보로 다시 지명해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중동 평화안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I'd like to congratulate Bibi Netanyahu. It looks like that race has been won by him. It may be a little early, but I'm hearing he's won it and won it in good fashion. So he's been a great ally and he's a friend. I'd like. 또 트럼프는 네타냐후의 재선이 중동 내 평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o the fact that Bibi won, I think we'll see some pretty good action in terms of peace. Look, everyone said, and I never made it a promise, but everybody said you can't have peace in the Middle East with Israel and the Palestinians. I think we have a chance, and I think we have now a better chance with Bibi having won. Yes. 이날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행정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동 평화안을 아주 가까운 미래에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선거 전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이후 중동 평화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서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따뜻하게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이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이외에도 국제 지도자들 다수가 네타냐후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네타냐후를 소중한 친구라고 부르며 양국의 파트너십을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도 트위터를 통해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번 얻었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선거 전 네타냐후 총리는 서한 지구의 이스라엘의 주권을 확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자신이 재선될 경우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가 있기 전인 4월 6일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매체 채널 12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한 지구에 속한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이스라엘 주권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신이 재선될 경우 실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מי אמר לך שאנחנו לא נעשה את זה? אנחנו בדרך, אנחנו בדיונים, אנחנו דנים גם על זה וגם על דברים אחרים. השאלה עכשיו שאת שואלת היא שאלה מעניינת, האם נעבור לשלב הבא? והתשובה היא כן. נעבור לשלב הבא. זאת אומרת שבקדנציה הבאה שלך אתה מכיל ריבונות ואתה מספח את גושי ההתיישבות? אני הולך להחיל ריבונות, אבל אני לא מבדיל בין גושי ההתיישבות לנקודות היישוב הבודדות. משום שמבחינתי כל נקודת יישוב כזאת היא ישראלית. יש לנו אחריות כממשלת ישראל, אני לא עוקר אף אחד, ואני לא אעביר אותם לריבונות של הפלסטינים. 한편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네타냐후의 이러한 공약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요르단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중동 북아프리카 회의에서도 리야드 알 말리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이번 성명이 놀랍지 않다며 이번 성명은 이스라엘에 대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단호한 지지에 힘입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are not surprised. We expected that. Netanyahu has been saying that for the last 20 years, maybe not publicly, but this time, he was encouraged by Trump's policies and Trump's actions when Trump decided to recognize Jerusalem as capital of Israel and Israeli sovereignty over the occupied Golan Syrian Heights. He felt, why not? If Trump approves and accepts everything that I ask and demand, then why not to go further and demand from him recognition of Israeli sovereignty over the occupied West Bank. 현재 네타냐후 총리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서한지구 주권 확장에 대한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이 이란 정예군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외국의 정규 군사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 시간 4월 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의 아야톨라 정권에 대한 압박 정책의 일환으로 이란 정예군 혁명 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는 미국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United States has designated a part of another government as an FTO. We're doing it because the Iranian regime's use of terrorism as a tool of statecraft makes it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any other government. This historic step will deprive the world's leading state sponsor of terror the financial means to spread misery and death around the world. 또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결정이 이란 지도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미국은 이란 정권의 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필수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4월 9일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혁명 수비대는 이란 국민과 이슬람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했다며 이들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는 미국이 혁명 수비대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대응 조치로 미 중부사령부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미 정부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